안녕하십니까, 석상발파입니다. 내가 싱글의 삶에서 싱글의 삶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캠핑카 이야기를 했지. 캠핑카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근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스웨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거든. 스웨이 현상. 내가 한 4, 5년 전부터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살 거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 또는 수입 캐러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 조용히.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지름신이 막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계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 뭐 캠핑 트레일러든 캠핑카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지름신이 와서 막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덮었어. 덮고서 친구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나 캠핑카를 나중에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를 살 거다. 근데 알아만 보고 있다가 덮었다. 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2, 3년 전에 낼름 캠핑 트레일러를 사버리더라고. 나한테 어떤 게 낫냐고 상의는 했었어.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이게 낫다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도 샀다는 거지. 대단한 와이프를 두고 있는 친구지. 어찌됐든 와이프의 승낙을 받고 캠핑 트레일러를 샀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정비사야. 근데 이 친구도 정비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나랑 똑같지.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을 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가까운 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이제 재미가 없기보다는 이제 공기가 좀만 나가도 맑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더 맑은 공기를 쐬다 보면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가까운 캠핑장을 가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비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같이 노지를 다니게 됐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에어컨도 달고 발전기도 싣고 모기도 싣고 뭣도 싣고 이게 차가 이제 캠핑 트레일러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점점 이것 달고 저것 달고 뭐 하다 보니까 차가 이제 노지를 다니다 보니까 장비가 많아지는 거거든. 캠핑장을 갈 것 같으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220 집에서 쓰던 거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노지를 가면 뭐 일단 발전기, 인버터, 배터리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필요한 것들 죄 싣고 물도 싣고 아이스박스도 싣고 이게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같이 이제 근교를 다니다가 재작년이었을 거야. 재작년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냈지. 재작년 여름 휴가를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장거리 운전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차를 한 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일행은 여러 있었는데 나는 이제 혼자니까 차를 한 대로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친구가 트레일러를 끄는 차에 이제 같이 동승하게 됐는데 자기 운전하기 싫다고 나보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라는 거지. 근데 뭐 얘기했지만 차가 노지를 다니다 보면 이게 뭘 실어야 될 게, 그러니까 중량이 좀 더 많이 나가게 되거든. 캠핑장을 간다고 하면 없어도 될 것들이 노지 캠핑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이 되지. 근데 차가 이제 점점 여름 휴가를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평지에서도 한 2000rpm, 2500rpm을 밟아야 산타페 디젤이었는데 그 친구 차가 지금도 산타페 디젤을 타지만 한 2500rpm을 밟아야 차가 출발을 하는 이렇게 무거워진 상태가 됐지.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근데 탄력이 받으면 큰 지장은 없어. 이제 출발할 때가 차가 좀 무거울 뿐이지. 이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로 앉아서 여행을 하다가 내가 이제 내 차도 좀
중량이 많이 나가고 무겁다 보니까 굳이 브레이크만 갖고 쓰지는 않거든. 근데 이 친구 차도 특정 구간, 내 차도 그러긴 했는데, 내 차도 예를 들어 100km까지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80km 구간에서 좀 저다 현상. 브레이크가 한 80km 정도에서 80km나 한 60km대, 딱 뭐 80km면 80km, 60km, 60km는 아닌데 80km대나 60km대에서 떨어. 그러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괜찮고, 뭐 특정하게 내 차는 그러다가 이제 드럼 연마를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이 친구 차도 내 차하고 비슷하게 한 80km대에서 저다 현상이 있더라고. 브레이크 저다 현상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저다 있다고, 조심하라고. 내 차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차가 저다가 있으니까 엔진 브럭을 잘 사용한단 말이야. 그 엔진 브럭을 사용을 했더니 이 스웨이 현상, 지느러미 현상, 이게 뒤에서, 그러니까 운전은 내가 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친구가 자고 있었거든. 어차피 그때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거였기 때문에 자고 있었는데 깰 정도야. 그렇다고 굉장히 심하진 않았어. 이게 물결 치듯이 계속 이렇게 치더라고, 엔진 브럭을 쓰니까. 되게 심하진 않아서 이 정도면은 뭐 스웨이 현상 그렇게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 접했을 때는 들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쓰면서 이제 쓰다 보면 불편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꾸듯이 이게 짐을 갖다 어떻게 하는 위치를 갖다 이렇게 좀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버터하고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전기가 좀 불편한 거야. 이게 휘발유도 사와야 되고 휘발유 냄새도 좀 나고 이 기름도 이게 저기 해야 되고 불편하다 보니까 인버터로 한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없을까 이제 궁리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좀 양을 좀 많이 달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배터리를 트레일러의 축중 중심의 뒤쪽으로 많이 실었어. 그러니까 부피가 나가는 거 말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거를 트레일러 축의 중심의 뒤쪽으로 장착을 했어. 근데 괜히 트레일러를 갖다 차에다 연결을 했을 때만 해도 괜찮나 보다, 뭐 이상은 없나 보다, 약간 조금 뜨기는 하네, 뭐 이 정도 감이 들더라고. 근데 국도를 달릴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약간 좀 소리가 좀 이게 그 볼 조인트에 켰을 때 좀 유독 소리가 좀 많이 나네, 이 정도. 그러니까 안 나던 소리가 조금 났거든. 한 두어 번 꺽꺽거리고.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저기 하나 보다 했어. 이제 고속도로를 딱 얹었는데 친구랑 이제 차가 2대가 갔거든. 근데 한 친구 이제 금방 이제 속도가 100km까지 올라가지. 이제 우리는 이제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보니까 금방 속도가 빨리 안 난단 말이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때는 나는 탑승객이었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100km까지 이제 속도를 훨씬 다 낼 때쯤 돼갖고 갑자기 이게 트레일러야. 이게 자동차고 갑자기 차가,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거든. 느낌이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가 거려. 근데 이 안에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이루 저루 막 굴러다닐 정도의 안전벨트를 안 매면 진짜 이쪽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게 저쪽 운전석 뒷자리 창문에 가서 머리를 갖다 박을 정도로 세게 갖다 움직이더라고. 근데 느낌은 트레일러는 가만히 있고 이 차가 이렇게 트레일러에 휘둘리는 느낌? 그때 아마 충화라는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때 영동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거든.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이잖아, 편도.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스웨이 현상으로
90km 달릴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근데 100km 딱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갖다 때리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배터리 위치를 축중심 뒤로 한 것뿐이 없는데, 그래갖고 휴게소 어떻게 브레이크만 밟지 마라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차가 이제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 일단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휴게소까지만 가자. 여지가 안 그랬는데 짐 배치를 잘못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게소 가서 캠핑 트레일러를 다시 열고 배터리를 다시 다 원래 있던 대로 원상복귀를 하니까 집에 오는 동안에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 근데 스웨이 현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죽는 거 어렵지 않구나. 진짜 트레일러는 가만히 있고 스웨이 현상으로 인해서 차를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뭐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를 한다고 했었는데, 캠핑 트레일러는 죽어도 아니구나.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렇다고 캠핑카를 산다고 해서 단점이 없느냐? 캠핑카를 살 경우에는 자동차도 수명이 아니라 우리가 한 10년 쓰면 지겨워지고 10년 정도를 잘 관리하기가 솔직히 어렵지. 근데 캠핑카 또한 뭐 마찬가지라는 게 차가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많이 가는 건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포터나 뭐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차체가 부식이 돼서 주저앉는 차들도 엄청 많고, 아직까지는 구형 타입들 보면. 그렇다고 10년씩 돼서 그 프레임이 멀쩡한 차가 극히 드물고, (10년) 동안 쓰면서 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바꾸고 트레일러만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나는 봐. 근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통폐합이 돼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느껴지거든. 뭐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장점도 있는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의 후진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 내가 가끔 한번 해보면 솔직히 쉽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게 내 거여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좀만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진에 대한 뭐 당연히 뭐 여행을 다니면서 뭐 후진을 굳이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잘못 들어갔다가. 근데 그런 데는 애세 들어가면 안 되고 트레일러를 갈고서. 왜냐면 길게 후진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 해보면 낮에는 뭐 해본다고 하지만 밤에는 더더욱 어렵고, 후진은 솔직히 트레일러에서 후진은 연습을 해보면 는다고 나는 봐. 근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그냥 후진은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중량은 어차피 트레일러를 차에다 갖다 붙인 게 캠핑카잖아. 근데 무게는 그 무게가 같이 동차 중량이 늘어난다고 나는 보거든. 뭐 안 늘어나게끔 어떻게 한다고 해도 빈차 자체가 중량은, 왜냐면 똑같이 뭐 그러니까 차 자체 공차는 비겠지만 캠핑을 가려고 준비하려고 거기다 연장 싣고 장비 싣고 하면 어차피 캠핑 트레일러 중량 늘어나나 캠핑카 중량 늘어나, 난 똑같다고 보거든. 그럼 엔진에 무리가 가는 건 캠핑카
엔진이 물이 가는 거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견인차에 뭐 중량이 엔진에 부담이 가는 거나 동일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 다른 기존에 쓰던 차량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엔진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아까보다 못한 차가 돼버리지. 캠핑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는 거는 인정해. 그러나 이제 스웨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라는 거. 뭐 장단점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캠핑카로 가기로 했어. 캠핑 트레일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양, 내가 원하는 캠핑카로. 뭐 스웨이 현상이 무서워서 좀 무섭기도 해. 심하게 2번 겪어봤지만 한 번은 살짝, 2번은 아주 심각하게 겪어보니까 차라리 캠핑카를 사야 되겠구나. 스웨이 현상을 접하고 나니까 캠핑카를 사야 되겠구나. 나중에 정말 내가 캠핑카를 살 때까지 싱글이라면 어차피 지방에서,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일하고 싶진 않거든. 서울을 솔직히 탈출하고 싶어, 지방으로. 그러려면 솔직히 캠핑카에서 생활 공간이 될 텐데, 캠핑 트레일러를 놀 공간은 솔직히 쉽지가 않을 거야. 캠핑카 정도는 어떻게 뭐 회사 근처에도 놀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퇴근하고서 회사 앞에다 세워놓는다고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캠핑 트레일러는 기장이 더 길기 때문에 솔직히 주차도 조금 어렵고, 주차야 하다 보면 늘긴 하는데, 캠핑카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캠핑 트레일러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더 어렵기는 하거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캠핑카를 사기로 했어. 스웨이 현상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 축 중심의 뒤쪽으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 스웨이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 유의하기 바래. 오늘은 여기까지.